자,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계 산출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먼저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재산세액이 특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앞에서 공부한 세금이랑 같이 비교해 볼까요?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자, 포인트는 국외판법 공검해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았었고, 거기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이라고 해서 원시 취득 2.8%부터 시작해서 유상승계 취득은 1, 2, 3, 4 해서 주택은 1%, 2%, 3%, 농지는 3%, 주택 농지의 부동산은 4%. 그 다음에 이제 무상승계 취득이라고 해서 상속 2.3에 2.8, 농지의 상속은 2.3이었고 농지의 부동산의 상속은 2.8%, 비영리법인이 증여 등을 받는 경우는 2.8%라고 돼 있고 공유물 분할 2.8%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이 분분하게 되면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 그리고 개지과 이런 것들은 바로 표준 중과 기준세율은 2%를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세액을 개선을 해냈었고요. 등록면허세에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세율로서 지상권 설정 등기, 부동산 가액의 0.2%,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액의 0.2%,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은 전세금의 0.2%, 또 뭐가 있었지?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의 0.2%, 가등기는 부동산의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0.2%,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채권 금액의 0.2%, 물론 이제 설정 이전 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는 6,000원, 그리고 6,000원 미만이 나오더라도 6,000원으로 간다. 이런 게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시칠, 시륙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시칠, 시륙이라고 하는 거.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칠, 시륙 이렇게 일단 외우셔야 된다고. 그리고 세율은 거의 다 외우셨어요.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자, 건물, 주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세 표준은 뭐라고요? 시7와 시6이 이렇게 가셔.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요? 시6이가 되겠지. 주로 답을 뽑는 쟁점은 시6이 된다고. 공식으로 외우셔야 된다고. 다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 이 관련해서 판이 보부할비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변경된 가액, 변경 후 가액.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라고요? 시7, 시6.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라고요? 시7, 시6. 이거 외워야 된다고. 이거 의미 새기면 뒤져버립니다. 좀 이따 지문 보시면 알았던 것까지 말려버려요. 그래서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 시7, 시6이라고 해서. 나중에 종부세 과세 표준은요, 따져 물을 필요가 없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신다. 그건 별개의 문제로 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를 묶어서 가는 거야. 다 같이.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다만 판이 보부할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변경 후 가액 끝.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요? 시7, 시6 해서 시가 표준을 곱하기 70% 토지 건물의 과세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있어서는 시6이라고 해서 시가 표준을 곱하기 60% 이게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게 된다. 이걸로 끝나는 거라고요. 자, 이제 사를 붙여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살이 사실은 꼭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부동산 학계론 공부할 때 이미 공부하셔서 토지의 가격이라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한다.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50만 필지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정하고 공시지가를 정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토지가격 비준표 등을 활용해서 시군 구청장이 각각의 토지에다 가격을 매겨놓은 것을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건물에 있어서 시가 표준액은요,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한 가격인데 별로 중요치 않아. 자, 이런 게 있겠고, 주택에 있어서 시가 표준액은 우리가
주택은 이렇게 가서 단독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서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가격을 매기면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시군 구청장이 다 가격을 매겼을 때,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매겼을 때 그걸 개별주택 가격, 그걸 뭐라고 한다? 시가표준에. 한편 공동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매기면 그걸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 있어서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 이게 나중에 국세 파트에 가면 기준 시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요,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가액.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한 가격이고, 그 다음에 그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가액.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은 똑같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 될 테고, 공동주택 가격은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바로 기준시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출제 이슈가 됐던 건 분양권 얘기가 아마 이슈가 됐었는데, 일단은 지금 시가 표준액이 뭐고, 토건,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답을 외워야 돼. 시칠, 시륙. 자, 일단 시칠, 시륙을 외우게 되면은 이 내용을 쫓아가실 수가 있다고. 특히 주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주택이 될 테고, 시가 표준을 곱하기 60%.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는 항상 뭐랑 바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같이 엮어서 보시게 되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얘만 몰입해서 보게 되면 나중에 지문 보시면은 뭐랑 헷갈리게, 취득세랑 헷갈리게 자꾸 구성을 한다고. 그래서 시칠, 시륙. 다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 그 다음에 등록면에서는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 이래 갈 테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칠, 시륙 이렇게 묶어서 가시면은 훨씬 더 암기도 빠르고 지문 보면서 속지를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 볼까요? 다 외워버렸어.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 0.07% 단일세율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0.2% 염터해서 염정과 터미널 부지 어떻다? 0.2% 4% 장장장장장 해서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위에 있는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토지에 있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주택 중에서 별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 외우셨어. 이게 바로 재산세 표준 세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야.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얘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야. 왜? 지금요, 이 별도 합산이라든가 종합 합산은 아까 개별 토지 단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그 사람 개인 특정 납세 의무자의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다 묶어서 다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또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으면 그걸 다 합쳐서 다 하나의 덩어리를 봐서 과세 표준을 잡고 거기다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해서 그 과세 표준의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세율을 보니까 0.2에서 0.5 나와 있죠? 이걸 외우자는 게 아니라 봐봐. 0.07보다는 크지요? 0.07보다는 더 크지요? 4%보다는 작지요? 그리고 어차피 시험 문제에 높은 놈, 낮은 놈 따져 순서 매기고 등등 해도 답이 되는 게 0.07이나 4%만 뒤지게 외워놓게 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토지의 분류 얘기를 할 때 그렇게 강조를 드린 이유가 세율 문제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주택도요,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다만 별장 세율이라고. 별장은 따로 어떻다?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별장이 4%.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주택이라는 것은 별장과 그 밖의 주택으로 분류를 한다고. 그래서 그 밖의 주택, 거기는 고급주택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별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자, 이게 뭐라고요? 초과누진세율.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어떻다?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0.1인가요? 0.1에서 0.4. 이것도 봐봐. 얘보다는 더 크지요? 0.07%보다는 크잖아요. 그 다음에, 자, 4%보다는 작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율 물어볼 때 이걸 다 달달 외워서 쇼부를 치는 게 아니라, 루틴이 정해져 있다고. 시험 출제하는 기술 자체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 초과 늦은 세율, 그 과세 표준을 다 외우고 세율을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전문용어로 미친놈들이라고 그러죠. 맨정신이 아니야. 자기 대가리 수준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돈이 필요해서 이제 학원을 다니라고 내가 설득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아. 힘들어. 근데 이제 하시면은 증을 따야 된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는 게 좋아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걸 해서는 안 돼. 그럼 상태 심각해집니다. 저희 강의하다 보면 별놈의 일을 다 겪고 내가 한 20년 강의하면서 진짜 별꼴을 다 봤다. 살다 어떤 분은 자기 마음을 내가 읽었다고 막 화를 내. 장문의 편지. 어떤 분은 자기를 바라볼 때 비웃었대. 강의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뭘 비웃어. 사팔뜨기라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 그럼 내가 저 사팔뜨기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수업하다 보면 저 새끼는 왜 나만 갈구지? 라는 사람이 있고 왜 나를 피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두 분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팔뜨기라서 시선 관리가 안 돼. 자, 그래서 이런 세율 문제는 대단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대단히 단순하게 출제 기술상 이것까지 내버리면요 문제를 구성을 못해요. 1분 안에 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나 제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보니까 어머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웬만한 교재들은 이것만 몇 페이지에 걸쳐서 구구절절히 다 써놔. 뭔 소린지도 모르게. 그럼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열심히 교재를 만들어 봐봤자 돈을 더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는, 아니, 그 월급쟁이니까. 제가 이제 출판사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냥, 대충 교재를 써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아. 열심히 써도 1,000만 원을 받아. 법령을 완벽하게 커버해도 1,000만 원 받고 대충 써도 심지어 원고를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 올해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해서 원고를 반영을 했는데 파일 보낼 때 실수로 작년 파일을 보내도 그게 인쇄가 돼 나와. 몰라. 아무도. 그러니까 학원 강사들이 구직을 안 해요. 대충 하는 거야. 해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내 몸은 피곤하지. 그러니까 저야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연구를 해서 뒤지게 분석을 하고 분석하고 이질을 하는 거지. 아무도 분석을 안 해요. 하여튼 간에 그렇다 치고 광고 말씀이었는데 아무런 반응들이 없어. 그럼 너 잘났다 이런 눈빛이야? 하여튼 간에 이제 그것도 이제 감흥도 없어. 저 새끼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내려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조정 50% 비율의 범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재산세에서만 특이한 게 이게 가감 조정한 세율은 그 해에만 당해 연도에만 다 적용한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 세율할 때 똑같이 이제 갔던 것이고요. 이제 하나 살붙일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설명드린 세율의 적용 방법. 따로 볼 것도 없어. 설명을 이미 몇 번 드렸어.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그 개별 토지 단위로 다 토지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에 대해서 각각 다 세율을 적용해서 각각 세금을 매긴다. 이게 분리 과세.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그 지자체, 지방세니까 지자체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끼리 묶어서 하나의 과세 표준을 잡아서 아까 0.2에서 0.5 중에서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 똑같은 구조였었죠? 부속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으면 그 지자체에 있는 토지를 다 묶는다고. 부속 토지가 7개 있으면 7개를 다 가격을 합쳐. 그래서 그걸 과세 표준 잡고 거기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는 거라고. 합산의 의미가 그거라고. 이건 이해되셨죠? 이런 거 시험에 내면 안 돼. 너무 유치하잖아. 말 그대로잖아. 분리과세는 뭐라고요? 각각 개별 필지 단위로 분리해서 그 세율을 적용한다. 합산은 뭐라고요? 다 합쳐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거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그냥 따로 시험 문제 포인트가 안 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취지가 이딴 것들은 시험에 나오다 답이 안 돼. 왜냐면 지금 처음 봤을 때 이게 뭔 소리가 싶은 거지 내용을 조금 알고 되면 합산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틀리게 내냐고. 그럼 출제 포인트는 뭐겠어요? 주택. 주택이 포인트라고. 주택은 합산이란 말이나 분리란 말이 없잖아. 분리주택, 분리합산이란 말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법을 통해서 해석, 암기를 하셔야 돼요. 주택은 분리과세랑 똑같습니다. 집이 10채가 있다. 어떤 지자체 관할 구역에 집이 10채가 있으면 그 집 10채를 다 합쳐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 개별 주택 단위로 다 재산세를 과세를 한다고. 이거 하나만 출제 포인트라고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게 출제 포인트. 분리과세나 토지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때가 어려운 거고, 의미를 들어보니까 합산해서 다 합쳐서 하나의 과세 표준을 삼는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분리과세는 개별 토지 단위로 하나 각각을 과세 표준 삼아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건 쉽고 어려울 문제가 아니야. 그냥 상식의 문제예요. 그럼 주택이 여러 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하나 더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잡았고요. 세율도 계산을 자, 법조문에서 찾아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서 자, 토지 건물 1.5배, 전년도 대비 1.5배까지만 더 세금을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이 포인트가 돼, 주택이. 출제 빈도가 많지 않은데 주택이 포인트. 주택은 자 1.05, 1.1, 1.3 이렇게 갑니다. 그 주택 가격에 따라 틀려져요. 만약에 3억, 6억 해서 총 3개 구간을 만들어요. 해서 3억 이하가 되면 1.05. 그러니까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자 만약에 10만 원이었다라고 만약에 전제를 하게 되면 올해 그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급등을 하거나 어쩌거나 또 세율을 많이 올리거나 그래도 1.05배까지만 올릴 수가 있다. 세금을. 그렇죠. 10만 5천 원이 되겠죠. 10만 원이면은. 최대 1.05배. 두 번째, 3억 초과 6억 이하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얼마? 1.1배. 1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 보죠. 6억 초과가 되면 그때는 얼마? 1.3배까지. 그래서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1.5배인데 포인트가 안 돼요. 너무 간단하니까. 시험 문제 답을 뽑을 만한 거리가 안 된다고. 지문에 던져줘도 큰 이슈가 안 되고 결국은 16년 동안 2번인가 지금 3번 나왔는데 주택에 있어서 세부담 상한만 출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게 되면 자 일단 자 단일 세율 단일 세율 자 먼저 시칠과 시류. 나중에 재산세 문제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택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요. 왠지는 몰라. 주로 주택을 중심으로 구성해요. 세율 때문에 토지 부분을 이미 출제를 해버리니까. 세율은 토지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0.07, 0.2, 4% 여기 있고, 자, 토지는 주로 세율과 관련되어 있다고 출제하기가 좋은 게. 또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본 것처럼 별도합산이냐, 종합합산이냐, 분리과세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내릴 게 충분한 거야. 주택은 낼 수 있는 게 과세 표준할 때 시칠, 시륙이 포인트. 그리고 주택이 여러 채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주택별로 적용한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1.05, 1.1, 1.3. 그래서 앞에서 취득세랑 좀 헷갈려요. 망할놈의 새끼들이면. 취득세는 6억, 9억이란 3개 구간.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에서 1, 2, 3 이렇게 갔었어. 그런데 여기서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 3억, 6억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는 6억, 9억. 뒤에는 3억, 6억.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계산하기 편하게 얘를 6억, 9억 하면 얼마나 좋아. 앞쪽을 3억, 6억 하고. 외우기 편하게. 취득세를 대폭 낮추는 거지. 올라가야겠구나.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하여튼 여기가 3억, 6억이에요. 앞쪽이 69, 취득세가 69라고요. 69, 36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앞에 취득세 할 때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 이런 식으로 이제 3단계. 69, 36 이렇게 외워야 돼. 안 그러면 헷갈린다니까요.
아, 내가 헷갈려 봐서 그래. 이게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 6억이고 어느 쪽이 9억인지 어느 쪽이 3억인지 헷갈린다고. 6936. 취득세는 69. 그 다음에 재산세는 36. 1.05, 1.1, 1.3은 금방 외우신다고. 근데 이 구간 구분하는 게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더럽게 헷갈린다고. 그래서 6936 이런 식으로 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주제까지 보셨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 가지고 이제 지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56페이지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6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냥 읽으면 안 돼. C7 이렇게 나와야 돼. 과세 표준은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키워드 C7. 과세 표준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C7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또는 C6이 나와야 된다고. 읽어버리면 함정에 빠져요.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 표준액이거든요. 아까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시가 표준액이라 부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별 공시지가 또는 이런 걸 막 외우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보다 C7, C6. 토지는 뭐가 된다? C7. 건물은 뭐라고요? C7. 그 다음에 주택은 뭐라고요? C6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70% 이렇게 가야 된다. 굳이 해설을 하면은 틀렸고요. 2번 질문.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데 장부가 이런 게 미쳐버리는 거야. 어디서? 취득세 과세 표준할 때. 법인 장부에 따라서 취득가격이 입증될 때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이 문제 출제된 의도는 뭐랑 착각을 유도하는 거냐면 취득세 과세 표준하고 착각을 유도하는 거야. 어렵다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관한 과세 표준은 C7 이렇게 가야 되죠? C7 맞죠?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C70의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70% 60% 얘기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오른편. 4번 건축물의 전세 과세 표준은 C7 이렇게 가야 되죠? C7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의 전세 과세 표준은 뒤에 법인 장부 이렇게 또 흔들어 주고 있잖아. C7. 그게 싫으면 76 이렇게 외우던가. C7이 헷갈리면 76. 재산세 과세 표준은 76, 76, 76, 76, 76, 76 이렇게 외운다고. 그럼 앞에 토지 건물이 7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택은 얼마? 60%. 그럼 그 앞에 시가 표준은 이게 보인다고. 무슨 얘기인지 감 잡히세요? 시가 표준액 얘기가 나와야지 곱하기 7이 10이 되든 또는 60이 되든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 76. 다시 갑시다. 취득세 과세 표준, 사실상 취득가격, 판이 보부 할비 제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 재산세 과세 표준보다 76. 재산세 과세 표준 뭐라고요? 76. 시가 표준을 곱하기 70%이거나 또는 시가 표준을 곱하기 60%. 그러니까 76만 딱 세팅을 해놓으면 이걸 캐치해낼 수 있다고. 그래서 1번 7 없죠? 2번 7 없죠? 6도 없죠? 3번 보니까 7 나와 있어 오른편 돼 있죠? 그 다음에 4번 7 없죠? 6 없죠?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7 없고 6 없죠? 그 다음에 6번 자, 6 있다. 6 맞죠? 주택은 시가 표준을 곱하기 60%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자 곱하기 자 6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더 편하겠다. 그 다음에 8번 자 70에서 틀렸죠? 주택은 60이죠. 그죠? 그 다음에 9번 뭐가 나와야 돼요? 단독주택이니까 이때는 6이 나와야 되죠. 6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십시다. 이게 C7, C6 하면 또 헷갈리니까 지금 다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판이, 보부, 할비, 제외. 이렇게 이제 하나 외우시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최선세 과세표준은 7, 6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겠다. 7, 6만 외워놓게 되면 이거 캐시 낼 수 있다고요. 70%이거나 60%이거나. 주택은 60%고 나머지는 70%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세 개 비교하는 게 제일 포인트가 될 테고 두 번째가 지금 문제 보시다시피 계속 섞어내버려요. 재산세 파트에서는 7이나 6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해서 과세표준 되게 간단한 주제인데 두 번 답을 뽑았던 주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밑에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1000분의 50 틀렸죠? 장은 몇 프로? 4%. 장 시리즈는 뭐라고 했어요? 4%.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별장 해서 4%. 오른쪽에 교재 57페이지 지문 보니까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 세율. 옳은 표현. 근데 중요치 않아? 이건 이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닥친 금액에 따라서 총액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이게 초과 누진세율. 그 단계는 0.2, 0.4, 0.2부터 0.5까지 3단계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주택에 대한 거의 별장 제외라고 되어 있고 재산세 세율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런 것들은 포인트가 안 돼. 나중에 한두 번 봐서 외워지면 좋겠지만 답도 안 돼. 왜? 0.07%, 0.2%, 4%.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그래서 아까 56페이지에 그 핵심 지문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에 그 별장 1000분의 50에서 다 뽑았잖아요. 답을 뭘 뽑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단일 세율에서만 답을 뽑아낸다고. 그래야 깔끔하니까. 그 다음에 그 관련 기출문제 교재 57페이지. 자, 가장 높은 세율, 가장 높은 표준 세율이 적용되는 것. 장. 뭘 읽어보기는. 가장 낮은 세율, 농지며 목장용지. 가장 높은 세율, 장. 되셨죠?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지. 보고 나서 잠깐만 있어봐. 뭘 잠깐만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76. 그 다음에 세율 몇 개, 세율은 워낙 중요한 포인트라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해서 답 1번 되는 거죠. 그죠? 2번 문제.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뭘 찾아야 돼? 농지며 목장 용지라고 하는 거 어디 있어? 답 3번. 자세히 보시면 뒤집니다. 자세히 보시다 뒤집은 부분 많아요.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3번에 과세표준 20억인 목장 용지. 그럼 느낌이 와우 20억짜리네? 그럼 세율이 높겠네 이렇게 착각을 유도하게 만든다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시오 이 지랄이 아니라 세율이 낮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율이 낮은 게 목장 용지니까 너무 쉽잖아. 그래서 트릭을 쓴다고. 목장 용지 가격이 20억이야. 딴 애들은 뭐 5천만 원, 2억 원, 6천만 원, 10억 원 하는데 어머 얘는 금액이 겁나 세네? 이렇게 간다고. 쏙는다 혼자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가능한 2차 과목들은 뒤만 싹 보시는 게 편해요. 아니 사람 마음이 이게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날만 또 최선을 다해서 문제 풀면서 읽어봐. 그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루틴을 분석해 내게 되면 되게 간단해요. 이게 외우는 게 간단하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출제하는 기술 자체가 빤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뒤만 딱딱딱 끊어가는 훈련들. 진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1번 문제나 2번 문제 이런 것들은요. 한 5초 안에 다 체크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시험 볼 때 뭐가 좋냐면은 나머지 문제 볼 때 스트레스를 안 받아. 왜? 난 될 거니까. 난 붙을 거니까. 문제 막 개떡처럼 나와도 전혀 신경 안 써. 야, 새끼들 문제 만들어 고생 많이 했네. 이 생각한다고. 근데 이런 쓸데의 간단한 문제를 갖고 너무 몰입해서 문제를 풀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
간단한 문제도 안 보여. 에너지 자체가 소비가 너무 많이 돼서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3번. 자, 지금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르시오. 우리는 단일세율만 잘 알고 있어. 0.07%, 0.2%, 그 다음에 4%. 그러면 뭘 골라야 돼? 단일세율을 다 고르는 거지. 초과 누진세율을 고르는 게 아니라 뭘 고른다고요? 단일세율을 다 고르는 거예요. 그걸 제외한 게 뭐가 된다? 초과 누진세율. 감 잡으셨어요? 아까 우리 그 문제 할 때, 조세 총론할 때 그런 거 나오잖아요. 보유 과정에서 부과할 수 있는 뭐 세금이 아닌 것을 뭐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취득세 이런 식으로 취득 과정과 거꾸로 문제를 가야 돼요. 이건 초과 누진세율을 고르셔. 문제를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볼까요? 별도 합산은 단일세율 아니죠? 별도 합산 종합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이라고요. 주택도 그렇고 별장은 단일세율.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이건 단일세율이죠. 0.07%, 그 다음에 0.2%, 4%. 그래서 니은은 일단은 아니고요. 거기 이제 박스에서는 초과 누진세율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니은은 최소는 아니라고. 니은을 다 제거하면은 일단 1번하고 4번 제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관할골 별장죄라고 돼 있죠. 아까 이거 어려웠죠.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뭐가 돼야 돼요?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니은 다 제거하고요. 리을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 기억번도 여기서 디귿번은 전혀 가치 없어요. 디귿번은 분석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디귿번은 신경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외웠던 게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은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 말씀 드렸었고, 주택도 별장 제외하면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0.07%, 0.2%, 4%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지금 이제 별도 합산은 초과 누진세율, 그 다음 니은은 아니고, 디귿은 모르겠고, 리을은 초과 누진세율, 기억리을 해서 두 가지가 초과 누진세율이 되게 된다. 그래서 디귿에 전혀 현혹되지 마세요. 나머지 3개 가지고 다 풀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문제가 많이 그동안 문제 패턴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세율, 기본적인 거 가지고 접근하실 거예요. 그리고 단일 세율이 다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장을 제한 주택이라든가 또는 나머지 부분들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금방 캐치해요. 근데 이 단일 세율을 제대로 못 외우게 되면은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겠고.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건 뭐가 되겠어요? 이 문제를 발전시키면은 자, 다음 중, 초과 누진세율끼리 연결하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 무식하게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썼잖아요. 그럼 앞에 그 자리에다가 차고지, 운전학원 토지, 원형 보전 임야, 이런 것들을 하나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자리에다가 부속 토지, 아까 있었잖아요. 걔들을 집어넣는다고. 똑같은 문제가 유형이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결국은 이 파트를 접근해 가실 때는 자, 토지의 분류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셔야 돼. 토지 분류가 세팅이 돼야지 이 문제를 풀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세율의 적용 58페이지. 자, 그 핵심 지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에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분리과세 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건 토지별로 적용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교재 58페이지.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그 세율을 적용을 한다. 이게 합산의 의미라고요. 3번,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소 안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이제 답이 안 돼. 얘는 나와도. 왜? 용어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틀리게 내거나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 출제위원이 귀찮아 죽겠다고. 그러면 이제 출제 포인트가 뭐가 돼? 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 59페이지. 주택에 대한 제한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옳은 표현. 마치 분리과세처럼 취급한다고요.
주택이 여러 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가액을 합쳐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다 세율을 적용한다. 2번,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다고요? 답이 됐죠? 답이 됐잖아요. 내릴 게 이게밖에 없는 거야. 틀리든 맞든 답이 될 수 있는 게 주택이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3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산해서 틀렸죠?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주택별로 적용한다. 4번 자,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설명드릴게요. 요건 나중에 이제 납세 의무자 할 때 얘기인데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있다. 그러면 일단은 전체 주택을 덩치로 봐서 우리가 주택의 정의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부속 토지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주택.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일단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책정을 하고 그걸 이제 토지 가격과 그 다음에 건물 가격으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뒤에 납세 의무자 할 때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 얘는 거의 안 나와요.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저 포인트가 자, 과세 표준 관련해서 주택은 주택별로 적용한다. 이게 포인트. 그리고 틀리게 뽑을 때는 뭐야? 합산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해서 요 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두 번째, 59페이지 두 번째쯤은 시장 군수는 뒤에 50% 법인 내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맞죠? 이런 거 다 답 안 돼. 아까 취득세나 등록면허 살 때도 이런 거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50% 범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답이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될 것이 자 59페이지 자 세 번째 박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 뒤에 1.5배 100분의 150 나와 있죠? 세부담 상한 토지 건물은 뭐라고요? 1.5배 답 안 된다고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얼마? 1.5배까지만 인정되는 게 뭐다? 세부담 상한. 넘어가요. 그건 중요치 않고. 그 다음, 여러분 교재. 앞에서 공부할 때 6936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취득세는 6억, 9억에서 3개 구간을 만든다. 그래서 1%, 2%, 3% 때렸던 것이고, 지금 이제 재산세는 뭐야? 3억 6억. 그래서 1.05, 1.1, 1.3에서 밑에 관련 기출문제 29회 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웠어요. 거주자 갑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해서 직접 거주하고 있다. 갑이 A주택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 2018년 귀속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이죠. 재산세,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하고요. 그 가액, 기본적으로 6억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도 과세가 될 수 있는데 6억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어.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을 매년 6월 1일. 우리 앞에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어가는 취득한테 등록 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는 때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매년 6월 1일 이렇게 봤었고 여기서 이제 응용됐던 것이 재산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도 납세 의무가 6월 1일, 종부세 부과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도 바로 6월 1일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습니다. 2번 지문요. 자, 갑이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부세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100분의 10을 곱하는 금액으로 한다. 아직 공부 안 하셨어요? 나중에 종부세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번 점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제 법이 개정됐습니다. 250만 원, 자, 초과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500만 원 초과하면, 나중에 요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이 지문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요 지문은. 그래서 전에는 5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가,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25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500만 원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법으로 보면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바로 300까지 분납할 수 있다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재산세 납부 얘기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자, 그 사이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지정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서 틀렸다고요. 여기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주택이 얼마로 돼 있어요? 주택이 얼마로 돼 있어요? 금액이 안 나와 있죠.
금액에 따라 36 해가지고 1.05, 1.1, 1.3 이게 세부담상. 최소한 토지하고 건물이 뭐가 된다? 1.5배.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택이 특이하니까 답을 뽑으면 뭘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3번 틀렸고요. 자, 3번은 아까, 자,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예 바뀌었고, 그 다음에 4번을 다 틀리게 뽑아냈었고, 5번, 요것도 이제 뒤에 다시 설명드릴 주제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할 때 설명드릴 주제. 이 문제는 재산세 종부세를 묶어서 엮었던 문제.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가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재산세 부과 징수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